여의도 정치권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여의도 막전 막후 시간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정영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총선 다가오면서 굉장히 바쁠 텐데요. 네. 이번 주는 어떤 뉴스 준비했습니까? 네, 정치 1번지라고 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종로겠죠? 예. 종로, 서울 종로일 텐데요. 예. 전통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종로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맞붙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두 사람 간 이 대결이 성사된다면 전현직 총리 간의 맞대결, 또 차기 여야를 대표하는 잠룡 간의 맞대결로 이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 이런 네.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로가 왜 정치 1번지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종로에서 어떤 정치인들이 당선이 됐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1번지 종로 왜? 네. 도대체 왜 종로가 정치 1번지가 됐는지 그 배경 좀 들어볼까요? 네, 종로라는 이 명칭은 1943년 일제시대 때 이 일제가 서울에 7개 구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종로 일가에 큰 종을 매단 종로가 있다는 뜻에서 종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그 시초였습니다. 네. 이 종로의 총 면적을 보시면 23.91제곱킬로미터, 인구수는 15만 1천여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면적도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라서 인구수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종로가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좀 먼 얘기지만 조선시대로 좀 돌아가 보면 네. 조선시대에 이 왕이 머물렀던 이 경복궁을 비롯한 이런 궁들이 서울 종로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광화문 광장, 그러니까 광화문 앞에 조선시대의 어떤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던 육조거리도 있었고요. 예. 이 때문에 이 조선시대부터 이 종로는 정치의 1번지의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광복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네.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대표적으로 청와대가 또 종로에 있고요. 또 네. 뭐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청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부들의 주요 청사들도 종로에 있습니다. 또 전국 이정표의 기준이 되는 도로 원표라고 하는데 이것도 종로에 있을 만큼 종로는 말 그대로 이 정치와 행정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1948년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이 재헌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총선이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이 정치 거물들이 종로에서 각 축전을 벌이면서 이 종로가 말 그대로 정치 1번지로 이 거듭 부상하게 되는 이런 배경이 됐습니다. 네, 종로에서 거물급 정치인들이 서로 나왔다. 거물급의 격전지. 그렇기 때문에 종로는 정치적으로 좀 네.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졌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이 48년도 재헌국회 당시 상황부터도 종로가 이렇게 거물급들이 이렇게 많이 붙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서는 첫 총선이었죠. 1948년 5월 10일 날 일대 총선이 있었는데 당시 종로는 지금과 다르게 갑과 을로 지역구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 이 당시 이 종로 갑 당선자는 조선민주당의 이윤영이었고 종로을은 이 무소속의 장면 후보였는데요. 아, 예.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 이윤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에서 인준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재헌국회 당시에 초대 총리로 지명된 정도의 거물이었습니다. 네. 뭐 장면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실 텐데 잘 알고 있죠. 예. 국무총리와 부총령을 거쳐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이 제2공화국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의원 내각제 중심의 이 제2공화국이 들어섰는데 이때 총리를 맡을 정도로 정치적인 거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통령과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초대 종로에서 네, 그렇습니다. 맞붙었던 이때 네. 누가 이겼습니까? 종로 갑을 지역구였는데 이때 갑과 네, 을에서요. 두 명의 네. 당선인이었습니다. 이 상당히 정치적 거물이 그때부터 이 종로에서는 정치적 거물들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이후에 2대 총선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전쟁 직전이었던 1950년 5월에 2대 총선이 열렸는데요. 이때 이 종로 갑에서는 대한 부인의 소속의 이 박순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네. 박순천 후보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처음에 재헌국회에서도 종로 갑에 나왔다가 앞서 보신 대로 1대 총선에서는 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치부심 끝에 2대 총선에서 이 종로 갑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이후에 7대 국회까지 5선을 했습니다. 아하. 1963년에는 민주당 그리고 1964년에는 이 통합 야당인 민주당 총재를 역임했는데 이 박수천 여사는
헌정 사상 이 최초의 여성 야당 당수라는 이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순천 여사라는 이 거물 정치인에게도 이 종로 지역구 당선이 정치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후에 1954년의 3대 총선에서는 뭐 다 알고 계신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윤보선 네. 대통령도 이 종로에서 내리 3선을 기록한 이후에 1960년 8월에 4대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후에 해방 이후에는 이 정계의 거목으로 꼽히는 정의령 박사 그리고 그 아들인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도 이 종로가 배출한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 근현대사의 어떤 종로가 가지는 상징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종로하면 전직 대통령들의 당시 어떤 격돌했던 네. 또 그런 15대 총선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당시 1996년 15대 총선을 한번 돌이켜 보면 이 종로구 총선에서 신한국당의 이명박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이명박 후보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노무현 네. 후보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4대 대통령에 취임했던 윤보선 대통령까지 그야말로 한다면 정치 1번지라고 얘기가 나오는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됐겠군요. 네, 종로에서만 그러니까 3명의 대통령이 당선된 셈인데요. 전국의 어느 지역구를 봐도 이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지역구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 15대 총선을 계기로 해서 종로가 그야말로 정치 1번지로서 자리매김한 확실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15대 총선 당시에는 이 신한국당의 이명박 후보가 이 셀러리맨 신화를 앞세워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됐었는데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명박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이후에 이 종로에서 98년도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네.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노무현 당시 후보가 종로의 국회의원이 되는 이렇게 이 이명박 의원에서 노무현 의원으로 이어지는 이 종로가 이 정치 거물들을 탄생시킨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 이후로 이 정치인들 그러니까 큰 꿈을 꾸는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종로에서는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지역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후보가 당시 보궐선거에서 등장을 해서 여기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면 그 전까지는 종로는 거의 보수 진영의 의원들이 후보들이 종로에서 입성을 했고 계속 장악을 하고 있다가 정세균 의원이 등장을 하면서 종로를 탈환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의 13대 총선부터 약 20년 동안 내리 보수 정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이때는 이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일단 보궐선거를 제외한다면 예. 이 총선에서는 내리 보수 정당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요. 네.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3대 총선에서 이 민정당의 이종찬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신한국당의 이명박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인봉 또 박진 의원까지 계속해서 보수 정당의 이 후보들이 당선된 네.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좀 다른 모습이 있었죠. 이 전북 무주 진안에서 4선을 했던 이 정세균 의원이 종로에 출마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민주당에서는 호남 중진들이 수도권 험지에 좀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 정세균 의원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종로에 당시에 출마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는데 당시 정세균 의원과 맞붙은 후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기를 얻고 있던 6선의 새누리당 홍사덕 그렇죠. 의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 홍 의원이 좀 우세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선거 결과를 보시면 이 정세균 의원이 홍사덕 의원을 꺾고 이 종로에서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네. 지금 이 앞선 15대 16대, 15대 16대 이 종로의 득표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네. 이후에 보시면 이 정세균 의원이 홍사덕 의원을 꺾고 종로에서 5선 이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네. 또 4년 뒤에는 이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붙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뭐 유리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고 여론조사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앞서는 결과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이 정세균 의원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대 총선이 승리한 직후에 정세균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때는 제가 상당히 뒤지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종로 구민 여러분들의 높은 정치 의식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걱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네, 19대, 20대 정세균 후보가 종로에서 당선된 상황들, 홍사덕 후보와 오세훈 후보를 연이어 상당한, 특히 20대 때는 격차도 꽤 많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재선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정세균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인준한 표결을 받게 되고 사실상 21대 총선에 이제 불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네. 총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거다라는 게 지금 뭐 많은 거의 무게가 실리고 있고, 파트너 상대 후보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빅매치 성사 가능성, 미리 보는 대선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오늘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다가 집을 얻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고 다음 달 초면 또 입주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와서 이런 빅매치의 현실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총리실 측에서는 그것은 아직까지는 좀 잘못된 네. 보도다 이렇게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예. 일단 이 총리가 뭐 종로에 출마한다는 사실은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정세균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일단 이 총리는 즉각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후에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종로로 출마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총리는 이 종로 출마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 총리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당이 요구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볼 적에 어떤 지역을 맡게 되는 쪽으로 가지 않는가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낙연 총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맞상대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황교안 대표 뭐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 뭐 이것을 이미 밝힌 상황인데요. 뭐 험지 중에 험지도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여기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 간의, 그러니까 차기 잠룡 간의 맞대결이 종로에서 성사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황교안 대표가 또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와의 좀 대결을 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로서도 이 종로 출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네. 더더군다나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사실상 종로는 그동안 보수 정당이 계속해서 당선됐던 뭐 표밭 자체도 나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고,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승리한다고 한다면 이 차기 주자로서의 대세론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의 종로 빅매치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올 총선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의도 막전 막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